네, 이번 강좌에도 마찬가지 읽기 유형사의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사는 마찬가지 1번과 2번, 3번에서 이제 학습하였다시피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키워드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 1번, 2번, 3번, 4번의 문장 하나하나를 대비해서 바로바로 푸는 형식의 유형사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주로 연도나 또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 문제 형식이 자주 시험에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은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사의 4번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3번에서 했다시피 지문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서 정답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읽었는데 분석을 하였는데 보기로 내려와 버리면 또 잊어버릴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아끼고 또 잊어버리는 것도 없이 하기에는 제가 3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하나하나를 바로 보기에 대비를 해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아닌 것은 바로 아니다. 또는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나 별표나 본인이 가장 친근한 기호를,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4번의 문제를 딱 보셔도 바로 키워드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에 관한 것이구나. 스마트폰은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 거의 나의 몸과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스마트폰을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고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속에 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의 관련된 거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은 스마트폰이 나왔다면 새로운 기능이 있다면은 또 그것이 또 이슈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대비해서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새로운 변화에 따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익혀 놓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지국 SK나 뭐 KT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본다든지 아니면 삼성 또 애플 이런 것을 내용을 또 유심히 신문 기사나 이런 것을 보셔서 새로운 내용을 계속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에서 또 새로운 또 한국어가 새로이 또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없던 한국어가 한국어 사전에, 한국에서는 국어 사전이라고 하죠. 국어 사전에 새로운 신조어, 새로운 용어가 또 탄생해서 국어 사전에 올라가기까지 하니까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쓰기에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쓰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된다. 이걸 어디에서
숙지할 것인가? 이것은 신문 기사 이런 등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지문의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의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 3번, 4번까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아동에게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첫 번째 문장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2번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서 B금이나 X를 이제 가위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의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의 앞에는 이런의 내용은 항상 앞에 문장이 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지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없고 바로 아동에게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하는지,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과 유사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정답에 가깝죠. 자, 그러면 1번은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 3번,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중독 검사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위쪽에 네 번째 문장으로, 지문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바로 네 번째 문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상담이나 치료를 전문가에 받는 것이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스마트폰 중독 검사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다섯 번째 문장에서 스마트폰 중독 검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어떻습니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기 때문에 바로 4번은 구매 가능하다라고 돈을 줘야지 구매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4번도 아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형사를 이제 모두 1번과 4번의 연습 문제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형사의 이 1번에서 네 번째 4번까지의 문제는 1번과 2번은 그래프나 이런 도표로 막대 그래프로 이제 지문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주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연도나 장소가 나타나는가를 정확하게 키워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보면서 보기와 대비를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3번, 4번은 표 안에 지문이 텍스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전체 다 보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는 것은 시간이 매우 소요될 수가 있다. 소요라는 것은 시간이 소요라는 것은 좀 걸린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끊어서 바로 보기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X, 있으면 동그라미를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유형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사도 정답이 다 제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사의 이 문제를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보기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동그라미, 별표, 세모 또는 빗금, X를 잘 활용하셔서 정답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비슷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지 또 X는 무엇인지 헷갈릴 수가 있게끔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답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정답으로 표시를 하셔서 마킹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형사까지는 모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형사를 마치고 이제 유형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는 의외로 이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로 시간의 흐름,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이 문장들이 나열되는가라고 해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또 장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원인과 결과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순수에 맞게 배열하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전 문제, 기출 문제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팁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워밍업입니다. 기출 문제 항상 보시고 그 다음에 자체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바로 토픽 2의 60회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순서에 맞게 배열하기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0회 토픽 2의 60회의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보기 1번에서 4번까지의 가장 앞에 나오는 보기 가나 다라 중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게 50%로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번과 2번을 보시게 되면 가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보시다시피 다가 가장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가 어느 것이 가장 앞인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가와 다 중에 어느 것이 시간이 앞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버스를 타야지 요금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거 다가 바로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가 앞이 아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X로 바로 하고 그러면 3번과 4번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 이제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다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을 보시게 되면 가와 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라가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와 라의 위치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가 맞는지 나가 맞는지 어느 것이 시간 순서에 앞에 오는지만 맞추면은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나 보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금을 버스를 뛰어가서 탔는 게 1번이라면 버스에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카드로 인식을 하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 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순서. 자,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가 없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한 상황을 요즘은 잘 없겠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이제 동전을 가지고 내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동전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고 또 10,000원짜리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버스 기사님과의 또 이런 또 상황이 우스운 상황이 또 연출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바로 다와 가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가 이제 그냥 내리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대신 요금을 내주셨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라는 두 군데 다 있으니까 라가 되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나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나가 가장 마지막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처음 토픽 시험 2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스킬 먼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가와 나, 다라 중에 어느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지 그걸 먼저 보고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해보시고 시간의 순서가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이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부분도 하시면은 이것도 정답이 다 지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순서를 바꾸어 놓아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항상 많이 나오는 것이 시간의 순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쉽게 순서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도 14번 문제도 반드시 아닌 것은 체크, X나 B급 이런 것을 해 두셔야 되고 중복되는 라 같은 부분은 또 동그라미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스킬에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은 시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이건 이제 연습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이러한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략대로 해서 시험을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공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지지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잘 숙지하시고 시험 때는 1분 1초도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아끼시는 차원에서
14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것도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지만 충분히 완벽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형 5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 아끼고 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는 거. 이것이 바로 유형 1에서 유형 5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유형 5의 연습 문제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